야로. 안녕하세요. 저희 네, 요들맨 채널에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연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자, 본인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인지과학 협동과정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임재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 전공이 어떻게 되시죠? 저 인지과학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인지과학이라 그러면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면 이 다이어트와 관련된 어떻게 보면 전공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게 말해서 그렇게 다 대답하세요. 네, 그렇게 헬스를 오랫동안 하셨다고 들었는데 얼마 정도 하셨죠? 이게 또 헬스인들은 제대로 한 걸 치면 한 6년은 한 것 같습니다. 6, 7년은 한 것 같습니다. 재서 씨 이게 근육이 네. 제가 보기에는 저도 이제 프로 코치니까 네네. 조금 헛방이 들었다고 해야 되나? 그럼요. 공기가 찬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좀 만져봐도 될까요? 그럼요. 제가 풍선 근육이긴 한데 사실. 혹시 서울대생이 맞는지 증명이 가능할까요? 솔직히 외적으로는 그냥 깡패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 뭐 증명할 마침 저기 학생증을 학생증이 있네. 이름 어차피 네, 모자이크 처리해드릴게요. 이름 어차피 깠습니다. 네네. 스왓 다이어트는 혹시 보셨나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거 그냥 꾸준히만 실천하면 네. 뭐 다이어트에는 솔직히 말하세요. 안 봤죠? 간단히 소개를 하자면 스왓 다이어트 분석은 이 다이어트라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심리적인 동기적인 요인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준비한 자료를 한번 봐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현재 저의 그거 아니잖아요. 자, 이 자료를 지금 보았을 때 조금 어떻게 평가를 내릴 수 있을까요? 네, 체지방률이나 뭐 체내 수분량, 뭐 근육량, 골격근량 이런 거는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지금 좀 돋보이는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체지방률이 제 보기와 다르게 높으시네요. 그렇습니다. 일반인보다 한 5%는 높은 것 같습니다. 체지방이. 한마디로 경도 비만이다. 경도 비만이다. 네. 볼 수 있겠군요. 사실 이제 체지방률이 그것도 좀 뺀 겁니다. 원래는 85kg부터 제가 일부러 찌웠거든요. 예. 함께하는 다이어트를 이제 몸소 실천해 보이기 위해서. 그럼 5kg나 빼신 거네요. 네네. 네. 6개월 동안 5kg를 빼고 유지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사실 일주일에 0.3kg 정도 빠지는 스피드가 제일 좋습니다, 실제로. 네. 우리 재서 선생님께서는 8년이라는 기간 동안 어떻게 보면 계속 헬스를 해왔던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그 동기부여는 어떤 것이 가장 크게 좀 작용을 했나요? 제 동기부여. 사실 저도 20살 초반에는 네. 여자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가 첫 번째 순위였고, 여자한테 잘 보이자. 두 번째로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이 행위 자체가 이제 저한테 즐거움이 된 겁니다. 약간 뭐 아까 동기 얘기하셨으니까 이제 내재적 동기가 된 건데, 사실 계속 성장하는 자기 모습을 보면 기쁘잖아요. 네. 내가 뭐 예를 들면 요즘 파워리프팅 유행하니까 뭐 이 무게를 들면 기쁘기도 하고, 네, 이런 뭐 어느 순간 이제 제 내면의 동기가 된 거죠. 뭐 이제 여자한테 잘 보이자 이런 것보다는 사실 그게 없는 건 아니지만 그냥 내 스스로 이만큼을 달성하고 하루에 이만큼을 끝냈네? 그리고 몸이 이렇게 점점 변하네? 라는 거를 느끼는 것 같아요, 스스로. 스왓 다이어트 분석에서 제일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이제 보상, 리워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네.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6개월 이제 앞으로 3개월 뒤죠. 네. 3개월 내에 그 목표를 달성할 시에 롤렉스 시계를 저에게 선물하기로 이렇게 보상을 약속을 했거든요. 그럼 아무래도 이제 사람이란 게 계속 그게 떠오르거든요. 보상이.
그리고 목표점이 주어진 순간 좀 더 전속력으로 달려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심리학과 생도로서 조금 그런 리워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제로 SDT, 그러니까 셀프 디터미넌트 티어리에 따르면은 잠시만요. 네. 너무 어렵게 말하지 마세요. 네. 현기증나요. 하여튼 실제로 마저 빼면 롤렉스 나한테 주겠다. 이거를 네. 이런 리워드를 주어준다 했을 때 사실 실제로 이런 리워드가 있어야지 사람이 움직입니다. 그 리워드 설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 이 현실 가능한 것이 리워드 실례지만 뭐 하는 짓이죠? 핸드폰 좀 치워주세요. 네. 서울대생이 쪽 준비. 리워드는 현실 가능한 것이어야 이게 인간의 뇌의 인지가 네. 이거는 내가 해볼만 하다. 너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이게 의도치 않게 느낀다고 또 생각을 하는데, 네. 롤렉스 시계를 제가 살 수 있을까요? 이게 꾸준히 이어가게 하려면 롤렉스 시계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1kg를 더 빼거나 이러면은 이번엔 티소를 사주고 하여튼 이게 보상이 지속적으로 혹은 불균형적으로 계속 있어야 됩니다. 일을 하자면은 현실 가능한 것이면서도 또한 이 챌린저블 해야죠. 계속 지속 가능한 보상을 주기 위해서 네. 조금 첫 번째 설정 난이도는 좀 낮출 필요성이 있다라고 또 박사님께서 보시는 거군요. 네, 이게 한번 크게 주면 이 다음번에 목표 때는 더 큰 거를 줘야 될 것 같은 부담을 가질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조금씩 해서 점점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서야 큰 거를 주는 게 낫지 않을까. 네, 근데 본인이 설정하기 나름이니까요, 이건. 운동을 하다 보니까 그 운동 자체의 매력에 느껴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몸 관리를 하고 계신 건데, 네. 그런 경우가 일반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신기해하고 다들 좀 뭐 어떻게 그렇게 사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어떻게 보면은 운동에 대한 행복감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꾸준히 하는 게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헬스장을 가는 것만으로도 운동의 시작이거든요. 뭐 일을 할 때도 사무실에 나가는 것부터가 시작이듯이 우선 처음에 목표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걸 너무 크게 잡지 말고, 오늘은 헬스장 가서 러닝머신 10분 뛰고 오기. 뭐 그 다음 주에는 가서 기구 한 2개 달아보기. 그냥 저는 2년 정도 꾸준히 뭐 매일 가라는 말은 아니고요. 일주일에 한 3, 4일, 4, 5일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가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 변하는 몸에 대한 재미가 생기고, 이제 뭐 여기 인바디에도 있듯이 이거를 이제 스스로 좀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어느 정도. 네네. 네, 골격근량이 빨리 안 클 뿐 체지방량은 어느 정도 이제 변동 가능하게 계속 움직일 수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몸이 변하는 걸 보고 내가 이걸 조절할 수 있다라는 게 생기면서 이제 내재적 동기가 강화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헬스장 가는 거가 아예 생략되는 거죠. 헬스장은 당연히 가는 거니까. 네, 그게 뭔가 보상이 따라와야 가는 게 아닌. 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네. 헬스장 말고 갈 곳이 없는 거 아닌가요? 함께하는 다이어트를 성공하기 위해 조금 일반적으로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뭐 워낙 저야 프로 코치고 또 선생님께서도 그런 거를 잘 알지만 네. 한번 간단히 좀 추천할 만한 게 있을까요? 다이어트라는 걸 목적성을 가진 운동을 한다면 네. 사실 뭐 당연히 헬스가 좋지만 사실 다이어트 때는 우선 식단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네. 운동은 유산소성과 무산소성 운동이 섞어져야 되는데, 뭐 쉽게 아시는 운동 크로스핏, 뭐 사이클, 네. 축구나 네. 뭐 테니스도 있고요. 네. 뭐 배드민턴도 엄청나게 유산소성 운동입니다. 사실 그래서 헬스 같은 경우는 정해진 시간 동안 빡 해가지고 무산소 운동을 함으로써 극대화를 만드는 효율 극대화고요. 그리고 사실 근육량을 유지함으로써 혹은 근육량을 증진시킴으로써 네 이제 체지방이 상대적으로 탈 수 있게 네 이제 이런 경우인데,
사실 그게 아니어도 사이클이나 뭐 아까 축구, 뭐 배드민턴, 테니스 이런 유산소성 운동을 식단과 함께 병행하면 뭐 언제든지 쉽게 다이어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을 내리자면 가장 추천하는 건 테니스다. 헬스, 웨이트리프팅, 뭐 파워리프팅 뭐 다 다르지만 결국에 하려는 게 바디빌딩식이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디빌딩 한다고 뭐 대회를 나간다 이게 아니라 결국에 몸을 조각하는 과정이란 말이죠. 그러면 약점은 최대한 가려야 되고 혹은 보완해야 되고 강점은 유지해야 됩니다. 되게 중요한 말이네. 그렇죠. 그러려면 예를 들면 이게 사람이 웨이트를 간단하게 나누면 미는 운동, 당기는 운동이 딱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보통 이 둘 다 잘하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미는 운동을 훨씬 잘하고 당기는 운동을 잘 못하거든요. 이게 하여튼 그래서 그거에 대한 빈도수를 많이 가져가서 약점을 최대한 보완하려고 해야 됩니다. 사실 강점이 뛰어난 것보다 강점이 많은 것보다 약점이 없는 게 훨씬 멋있는 거거든요. 네. 약점이 너무 많은 사람,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죠? 그게 시벨로만? 죄송합니다. 하여튼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누구랑 비교하니까 약점이 많은 거지. 그냥 개인적인 몸을 갖다 두고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구력이 찼다 쳤을 때 자기가 보입니다. 본인이 제일 남한테 보여주기 싫은 부위. 무슨 운동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부위. 혹은 제일 싫은 부위가 생기는 게 보통 약점이죠. 근데 그걸 가려야죠. 최대한.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박사님과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았는데요. 결국 다이어트는 이 의지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 의지를 만들어내는 심리 요소를 이번 시간에 다뤄보았는데요. 저와 함께 무조건 성공하는 다이어트를 하면서 이 이론을 잘 이해한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